카코포니에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매주 나를 흔들었던 문장 하나와 그걸 넘어서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음악가 카코포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정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간이 너무 훅훅훅훅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요즘 이상하게 바빠가지고 뭐 때문에 바쁜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막 아침 눈 떴을 때부터 밤 끝날 때까지 정말 휴식이란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내는데도 일이 다 안 끝난 채로 하루가 마감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몇 번째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약간 지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의 상태입니다. 오늘 또 횡설수설해도 그게 또 팟캐스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진행자의 컨디션에 따라 들락날락하는 이 콘텐츠의 모든 것, 팟캐스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번 화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게 조금씩 구독자가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역시 외로운 예술가들이 많았군 이란 생각을 하면서 혼자 내심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팟캐스트를 이제 시작할 때 한 10화 정도까지만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에너지도 덜 쓰고 뭔가 성향에도 좀 맞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계속하시길 바란다면 계속하기를 바란다면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다채롭게 뭔가 해볼 수 있도록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그냥 막 하고 의미 없는 걸 하는 거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오히려 뭐 일이 적든 많든 간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저는 좀 뭔가 그 팟캐스트 녹음 이후로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뭐 문소문이 이제 부산에서 라라라운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뭔가 술을 엄청 먹고 토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되게 사무적인 업무를 많이 하기도 했고 지금 서울문화재단 또 지원사업 마감이라 안 낼까 하다가 또 뭔가 해보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가 생겨서 그걸 또 쓰느라 조금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팟캐스트 녹음 날이 또 다가왔어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막 이번 주도 막 엄청 뭔가 음악을 디깅하거나 좋은 작품을 찾으러 떠나는 그런 시간들은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하여튼 뭔가 썰을 그래도 몇 개 이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술을 진탕 먹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주 팟캐스트 녹음할 때 끝나고 그때 제가 좀 약간 호다닥 뭔가 좀 제 정신 아닌 채로 팟캐스트 하고 호다닥 가가지고 이제 술을 마셨는데 그 분을 다음 주에 게스트로 모십니다. 같이 술 먹은 분이 있는데 좀 얘기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둘이 술 먹다가 또 막 사람들도 껴가지고 이제 많이 먹었는데 거기 그 술 먹으면서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냥 그 술자리 자체도.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전해주고 싶고 또 그분은 이제 배우신데 제가 또 너무 음악 위주로 흘러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좀 이 팟캐스트에서 음악 얘기 말고도 그냥 예술가로서 사는 것, 프리랜서로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어서 다른 분야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뭔가 그 분이 흔쾌히 나가고 싶다고 좋다고 또 놀자고 우리 이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팟캐스트 한번 오시죠 해서
다음 주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술자리 얘기는 그때 하는 걸로 하고, 부산 공연을 했어요. 사실 문소문이 제가 뭐 팟캐스트 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앨범 사실 준비하느라 공연을 한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공연을 언제 했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게 아마도 그 올해 실현심사를 받기 위해서 어느 고향 세라세 극장에서 했던 것, 나름 큰 세트긴 했지만 어쨌든 관객 평가단이고 관객은 있긴 했네요. 관객 평가단이면 하여튼 그런 공연을 한 거고, 그러니까 좀 사람들 앞에서 한 거는 작년 기흥도 음악제에서 하고 광명 페스티벌에서 작게 무대를 했던 게 전부고, 무대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좀 그래도 뭔가 조금 내년 앨범 발매와 그리고 공연 준비를 위해서 그래도 몸을 좀 풀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소문 팀원분인 일로님께서 부산 출신이고, 뭔가 그래서 부산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라라라온 부산 공연을 신청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뭔가 되게 좀 뭔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뭔가 누군가 기획자가 제대로 껴서 하는 공연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진행도 우당탕탕이고, 공연장도 사실 공연장이긴 한데 뭐랄까요, 상당히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되게 뭐 스텝도 한 명이고, 그러니까 스텝이라고 말하기에는 공연장 주인분과 뭔가 그랬고, 진행도 완전 막 와가리 막 좀 어수선했는데 뭔가 리허설이라고 볼 수 없는 리허설을 사실 했고, 무대에서도 좀 여러 음향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뭔가 사실 공연을 하면 좀 에너지를 얻는데 에너지를 조금 빼앗기느라 사실 좀 힘든 공연을 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느끼는 게, 음악가들은 특히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을 그 무대에 있을 때 그대로 보여주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공연 경험도 그렇고, 뭔가 음향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뭔가 나의 컨디션 때문에, 그리고 또 공연장의 분위기, 또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그럼에도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또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굳이 좀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쨌든 부산에서 공연을 해야 되니까 이동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기타 한 대랑 보컬 한 대로만 공연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문소문은 원래 저도 악기를 좀 하고, 그리고 특히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렉트로닉적인 요소가 있어서, 또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뭐 드럼 머신, 뭐 보컬 이펙터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가미가 되어야지 라이브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공연 그냥 다 빼고 보컬, 우리가 잘하는 보컬, 내가 잘하는 보컬, 그리고 일로님이 잘하는 기타 이렇게만 가보자 해서, 사실은 근데 또 그렇게만 공연을 한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간단하게 셋을 줄여서 하니까 그런데도 이제 되게 재밌고, 오히려 그거 아세요? 그 재료가 적으면 창의성이 더 상승한다는 사실을, 그걸 저도 좀 완전하게 이해를 사실 했는데, 뭔가 정확하게 그 경험을 해본 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오히려 보컬이랑 기타로 그냥 딱 줄이니까, 기타 연주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보컬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원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이 돼서 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재료가 적을 때 어떤 되게 한계 상황에 주어질 때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구나. 그래서 문소문 사실 드럼 녹음할 때 엔지니어분과 이제 드러머 연주자분과 조금 얘기했던 주제가 하나가, 탐을 3개 둘 것인가 2개 둘 것인가,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드럼에서 뭔가 둥둥둥 소리가 나는 그거를 탐 소리라고 하는데, 좀 악기에 킥도 있고 뭐 스네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탐을 그 두 개만 두면 뭔가 창의적인 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생긴다라고 해서 아 그런가라고 했는데, 뭔가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확실히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100%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확신할 순 없지만, 어떤 재료가 나한테 있는 게 줄어들었을 때, 뭔가 좀 더 심플해졌을 때 올 수 있는 어떤 집중도랑 그 창의성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깨달았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연 갔을 때 조금 뭔가 리허설 때도 사실 문제가 많고 공연 진행에서도 약간 트러블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무대에 오르기 사실 좀 싫었어요. 아 이거 좀 노래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전 팀이 저희 전에 했던 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팀이 이제 재즈 트리오였어요. 재즈 트리오인데 그분들도 이제 올라가자마자 보컬 그냥 막 마이크에 하울링 나고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사실 공연 상황이었는데, 그냥 딱 그때 마이크 끄시고 너무 친절하게 그냥 마이크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하면서 막 너무 친절하게 그래도 와줘서 감사하고 막 이 공연 기회가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하시고, 딱 무대 시작 노래하자마자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무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또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대라는 기회가 그러니까 옛날만큼은 나도 간절해지지 않은 탓인지 조금 이런 무대 아무 때나 설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괜히 지금 발생한 불행들에만 집중을 하면서 이거 이렇게 사운드 체크를 하고 이렇게만 하면 나 어떻게 공연을 하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좀 나름 짬이 찼다고 기쁘게 임하지 않았던 거죠. 기분 나쁜 것만 있는 채로. 사실 무대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귀중한 거고 관객과 만날 수 있다는 건 귀중한 건데, 제가 약간 사실 그 분 공연 전까지는 되게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채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랜만에 또 누군가의 공연을 가까이서 또 너무 그것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내가 원래 무대에 섰던 이유, 내가 무대를 좋아하는 이유, 그런 거를 오랜만에 좀 되짚을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그냥 생각하는 건 좀 안 좋은 일들이 그 무대를 준비하면 늘 발생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고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얼만큼 집중할 거에 대한지도 사실은 좀 제대로 상의가 안 된 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늘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 불행을 오히려 이겨내고 맞서내려면 즐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짜 그냥 좀 너무 종교적처럼 보이는데 그냥 감사해야 하는 것 같다. 아니면 그걸 다 스트레스로 받고 내가 다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음악생활, 사실 음악생활 말고도 그냥 이 삶이 진짜 우연성으로 가득하고 내가 예측하지 않은 문제들이 늘 터지는 이 상황에서 제정신이고 행복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뭐 또 공연을 해가지고 조금 그런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사실 좀 요즘은 또 그 복싱을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래 좀 몸 상태가 들락날락 거려서 자주 못 가는데 한 저번 주부터는 그래도 매일 가려고 노력하면서 복싱을 다시 열심히 하면서 좀
그걸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아시스 공연을 다녀왔는데 그 오아시스 공연 좀 후기는 이 또 그 오늘 문장 나를 무너지게 했던 문장 그거와 함께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 주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예술 작업, 자기 작업을 좀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그 또 좋은 작품 작업물들을 만났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얘기들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댓글을 보긴 보는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막 답글을 달거나 그러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남겨주시는 거 또 막 제 지인분들도 많이 보여가지고 약간 민망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다음 주는 게스트분과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일 거고 아마 그 다음 주는 좀 제가 받았던 어떤 DM들이나 뭔가 댓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 유튜브 팟빵 애플 어디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일단은 제가 싹 모아가지고 한 다다음 주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 가지로.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또 이게 또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고 더 남겨줄 수도 있으니까. 예술가들은 생각보다 관심이 고픈 사람이기 때문에 제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수 없는 스타일이라 알아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 주제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궁금한데. 열심히 해야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 문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좀 저를 좀 관통하는 문장이에요. 제가 맨날 살아가면서 맨날 열심히 해야지. 엉덩이 맨날 붙이고 자기 시간을 최대한 써서 최선을 다해야지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고 이제 맨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조금 분노스럽기도 하고 열심히 안 해도 뭔가 잘 살아간 뭔가 인정받고 좋은 작품이라고 인정받는 거 보면 약간 분하다 혼자 막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문장이 사실은 조금 요즘은 조금 생각이 또 많이 또 달라지고 있는 와중에 오아시스 공연을 보고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이 문장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강박처럼 약간 맨날 열심히 해요. 맨날 열심히 하고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도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요즘은 진짜 눈 뜨자마자 잠에 들 때까지 정말 그 잠시도 그 이동하는 모든 시간까지도 다 어떤 업무나 아니면 어떤 학습이나 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찬 지가 되게 오래됐고 이렇게 해야 맞다고 그냥 뭔가 인간으로 삶이 태어났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스타일이어서 이 문장을 사실 저는 좀 믿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작품을 이제 늘 만들었는데 최근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최근에 나온 많은 한국의 신보들을 들으면서 열심히 해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냉철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너무 많은 기술과 지식들이 인터넷에 있고 그것에 다가가는 방식도
좀 쉬워지니까 어떤 레슨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어떤 유튜브의 강의를 보거나 뭔가를 하면서 그 모든 예술 파트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실현해내기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배우는 과정이 옛날만큼 정말 어렵지가 않는 느낌? 그 옛날에는 사실 모두가 자기의 그걸 업계 비밀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 자신만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맨 땅에 약간 헤딩을 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모든 거를 사실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사실 요즘 그 다양한 신보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옛날 제가 사실 한국 음악들을 들을 때는 사운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으면 요즘은 사운드도 생각보다 또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막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근데 들려요. 여기서 막 편곡에 어떻게 난리를 치고 기교를 부리고 그러니까 이펙팅과 기술과 배운 걸 모든 걸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써버리겠어 라는 느낌? 어떤 곡에서 어떤 부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걸 배웠고 그걸 내 거에 적용하겠어. 그러니까 이걸로만 막 엄청 가득가득한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배운 게 이제 배운 모르겠어. 모든 걸 다 적용한 어떤 무언가를 들으면서 멀어지고 있다. 무언가와 멀어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만든 것 같거든요. 이 앨범들을 그 많은 음악가들이 그래서 너무 멀쩡해요. 사운드도 멀쩡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이펙터를 막 넣고 악기 몇 다 빼고 뭘 하고 막 그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총 지식을 걷다 쏟아낸 어떤 작품들을 보면 사실은 좀 대단하긴 한데 뭔가 좀 멀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이미지 혹은 무언가가 뭔지를 하나도 못 느끼고 오히려 그 막 휘황찬란한 막 이펙터들과 휘황찬란한 무언가들 속에서 저 혼자 외로워지고 길을 잃는 듯한 어떤 감상들을 사실 최근에 많은 신보들에서 그런 감상을 좀 많이 봤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거 정말 뭐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좀 더 열심히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앨범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도 근데 나는 이 작품이 좋은 작품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열심히 해야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한 거가 티나는데 좋은 작품이 아닌 작품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근데 제가 또 뭐라고 그걸 좋은 작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나를 설득하지도 못하고 어떤 오히려 메시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여기서 되게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네 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해주셨던 엔지니어 분께서 옛날에 저한테 그냥 뭐 일화 얘기하듯이 했던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었는데 그분이 뭔가 이제 그 엔지니어 초창기 때 대가 엔지니어 분들을 막 만났을 때 뭔가를 배우면 막 너무 신나가지고 깨달은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다음 곡은 믹스하면 망한대요. 그 배운 거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라. 그래가지고 그게 그치 무언가를 배웠을 때 그거를 막 열심히 쓰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성실한 거죠. 자기 배우자마자 그걸 막 써먹고 뭘 하려고. 그랬을 때 작품이 좀 망할 수가 있다는데 뭔가 저도 그렇고 뭔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조금 하고 있는 어떤 진짜 이 기술의 과도기 시대에서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도 약간 그런 과도기적이었던 게 사실은 2집 앨범이거든요. 또 1집은 진짜 제가 음악을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빵 만들어서 오히려 그게 좀 매력이 있는데 2집 때는 좀 배웠어요 그때. 그때 사운드에 대해서 좀 배우고 하느라
사실 곡 하나하나는 나쁘지 않게 생각보다 만들어졌는데 앨범 통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너무 욕심 많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요즘은. 하여튼 저도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다른 뮤지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좀 그렇게 보여지는 저의 이집 같은 물론 그게 한국 대중음악상 노미네이트 되긴 했는데요. 좀 부끄럽지만 하여튼 그런 작업물들을 최근 마주하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던 와중에 어제 오아시스를 봤어요. 이런 되게 하여튼 복잡한 생각.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왜 그 좋은 작품과는 오히려 멀어지는 이 감각, 그 사람들의 작품물들이 왜 이렇게 될까? 그리고 나는 문소문 작업을 요즘 하는데, 그러니까 첫 믹스가 나왔는데 괜찮아요. 그래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듣고만 있거든요. 요즘 계속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근데 이제 뭘 더 배웠나, 뭘 해야 되나, 약간 요런 느낌이 이제 막 같은 맨날 열심히 살았던 애니까 그런 감각이 들던 와중에 이런 어떤 어려운 생각,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아시스 공연에 갔습니다. 저는 그 운이 좋게 그때 티켓팅 그거 뭐였지, 그 막 추첨해가지고 거기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스탠딩, 나 체력 자신 없어. 저는 그래서 페스티벌도 잘 안 가거든요. 뭔가 표를 받아가지고 좀 편한 환경 속에서 볼 수 있으면 가는데, 실내에서 하는 페스티벌 그런 거는 표를 어디서 받으면 가는데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오아시스도 스탠딩이 당연히 더 재밌겠지만, 공연 그 스탠딩 제가 거기 그냥 바로 이제 기다림도 없이 그냥 공연만 봐야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해낼 수 없었죠,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저는 3층 1열에서 봤어요. 그래도 1열이었습니다. 열심히 티켓팅을 해가지고 3층 1열로 예매를 해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오아시스의 팬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아시스 좀, 그러니까 뭔가 뭐 매력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일단은 제가 가진 어떤 타고난 감상과 정말 정말 먼 밴드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에도 좋아했고요. 오아시스 이게 뭐지? 노래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뭐 팬들 분들이 들으면 진짜 화나시겠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그랬어요. 뭐 다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요. 누구한테 라디오에도 이렇게 우울하고 이게 뭐야, 멜로디 잘 모르겠고 뭐야 이게 막 이럴 수도 있죠. 하여튼 저한테는 좀 그런 밴드였습니다. 오아시스는 그냥 뭐 대중적으로 굉장히 히트한 노래들은 이 있는 뭔가 근데 캐릭터성이 재밌는 그런 그냥 밴드.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좀 싫어하는 축에 가까웠고요. 근데 이제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들었을 때는 확실히 근데 매력은 있다. 근데 어쨌든 감성을 건드리지 못한다. 뭔가 그 오아시스가 가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날 것 같은 청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험이 저한테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사실 어떤 그 강렬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 밴드였어요. 저는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울고 힘들고 고뇌 이렇고 좀 뭔가 몽환적이고 약간 그런 다크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지만 저는 제가 가졌던 기억들을 떠올리고 제가 가졌던 어떤 감정으로 갈 수 있는데, 오아시스가 하여튼 뭔가 풍기는 어떻게 보면 살짝의 양아치스러움과 그 어떠한 그 자유롭고 뭔가 뭐라 그래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들마다 그 이게 청춘 같아요. 청춘, 낭만, 되게 러프한 단어로 말하면 그런 단어들이 저는 제 삶에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아시스 노래를 사실 들었을 때는 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하여튼 그런 상태였지만, 저는 사실 공연은 좀
관심 있거나 궁금한 팀이 있으면 팬이 아니어도 예매를 해서 보러 가는 타입이거든요. 어, 좀, 그런 타입이어서 오아시스가 막 사람들은 막 진짜 난리를 치면서 가면서 예매를 했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 오아시스 공연을 이제 보러 가는데 좀 더 그 안 좋은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홍대에서 그 원래 광역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저 전 버스만 해도 그 인원이 그 넉넉하게 되다가 제가 타려는 버스부터 갑자기 인원이 그 자리 좌석이 이제 다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냥 지하철로 타고 가는데 지하철 그때부터 사람이 갑자기 막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도 앉지 못한 채로 대화역까지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갔어요. 그러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오아시스 모든 사람들이 다 오아시스 보러 다 대화역에 있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모든 이제 음식점들에 이제 꽉 차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디 조금 걸어가지고 2층 감자탕집에 갔는데 나름 웨이팅이 나쁘지 않게 있어서 그냥 우리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먹자 했는데 웨이팅이 정말 안 주는 거예요. 거기 감자탕집에서 사람들이 나가는데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제 앞줄에서 사람까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게 사람이 나오면 들어가고 사람이 나오면 하다가 제 앞줄부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도 안 들여보내다가 갑자기 엄청 오래 기다린 다음에야 갑자기 모든 웨이팅들을 한 번에 다 들여보냈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대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왜냐면 이게 누가 나가면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갔으면 이게 빨리빨리 됐을 텐데 그 테이블 한 번에 치우려고 기다렸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나는 거기 첫 번째 순서였는데 그냥 너무 오래 기다린 채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제 화가 나는데 저는 감자탕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식사류로 뼈 해장국을 11,000원짜리를 이제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감자탕 소자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뼈 해장국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동행자가 있어서 뼈 해장국 시켜서 둘이 먹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11,000원 쓰려고 했는데 3만 얼마짜리를 이제 먹으니까 18,000원, 19,000원을 갑자기 내야 되는 입장? 근데 그것도 대기할 때 알려줬으면 딴 데 갔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진짜 정말 짜증난다. 정말 짜증난다. 그리고 막 옆에 이제 밥 먹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막 오아시스 그런 공연을 보려고 막 왜 이렇게 난리인 거야. 그래서 막 오아시스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들을 막 옆에서 욕해.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서 다행히도 그래도 감자탕은 음식 맛은 괜찮아가지고 하여튼 뭐 정말 이제 가는 게 쉽지 않다 공연까지 하고 막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로 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로 가고 이제 3층 좌석까지 그냥 이제 입장은 수월하게 그래도 했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정말 많은 웨이팅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딱 맞춰서 진짜 공연 시간 딱 맞춰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저는 내한 공연하면서 처음 봤어요. 공연 시각을 지키면서 공연하는 팀은. 그래서 진짜 딱 정각에 그 공연을 시작해서 둘이 손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둘이 입국을 따로 했다 그러길래 이거 둘이 싸워가지고 뭐 내가 못 서는 거 아니냐 했는데 둘이 딱 손잡고 나와서 이제 무대를 했습니다. 사실 말했듯이 저는 오아시스 노래들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다 들어봤던 노래긴 한데 그냥 뭐 노래를 하는구나. 근데 생각보다 음향이나 뭔가 연주나 생각보다 뭔가 세계 최고의 밴드처럼 이제 일컬어지는데 감흥이 없네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리암 보컬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너무 캐릭터성 있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란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거 되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무대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고 3층 다른 스탠딩이나 다른 데 이제 직캠 같은 걸 보니까 사실 사운드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3층에서 사운드가 이상했어요. 굉장히 이상했어요. 드럼 소리가 사실 너무 커가지고 귀가 사실 너무 아프고 특히 스네어 소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하이하고 커가지고
보컬이랑 기타가 거의 묻혔고 베이스는 하나도 안 들렸고요. 하여튼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듣는데 이게 내가 엄청 좋아하는 팀이 아닌데 귀가 아프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그래서 낀 채로 중간에는 있었어요. 그래도 그 공연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제 막 뛰고, 막 관객석들도 막 다 섰거든요. 막 서가지고 막 하는데 엄청 사실 즐겁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막 기타 연주력도 난 잘 모르겠고, 보컬도 그냥 매력적이기는 한데 뭔가 너무 다 똑같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감상했던 거는 사람들, 관객들이었어요. 근데 좋은 공연은 아까 뭐 연출, 음향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좋은 공연은 그냥 관객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객들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내 취향이 아닌 더 아티스트의 노래를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매력적이라는 건 나한테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나한테 음향도 어떤 연출도 조명도 사실은 와닿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공연이 근데 나한테는 뭐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준다면 좋은 공연이겠구나, 한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 갑자기 나갔다가 이제 앵콜 곡으로 이제 그 오아시스의 그 정말 대표곡 막을 이제 Don't Look Back in 거, 원더월, 샴페인 슈퍼노바 요 세 곡을 이제 와다다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약간 너무 제가 확 무너졌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 음향은 여전히 저한테는 귀 아팠고요. 다른 건 잘 안 들리고 드럼 소리만 컸고요. 이러는데 그 노래가 그냥 딱 시작되는데 사실은 제가 음반이나 그 오아시스의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또 잘 못 느꼈던, 나한테는 사실 없었던 그 낭만과 청춘의 기억이 뭔가 확 갑자기 찾아와서 울컥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팀이 아닌 공연을 보는데 울컥했다는 거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울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곡이 가진 힘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 곡이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구화하고, 그 노래들은 더 심하잖아요. 다른 노래들도 분명히 팬들이니까 다 좋아했겠지만 그 노래들 너무 심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일으키는 이 말도 안 되는 감정, 그것이 완전 자극이 확 돼가지고 이 공연장의 기운이 하여튼 확 이렇게 우와 약간 더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는데 울컥했던 경험을 느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또 확신을 한 게, 좋은 공연은 관객들이 아는 곡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아는 곡이라고 함은 관객들이 그러니까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너무 뭔가 소중하거나, 그러니까 너무 혹은 개인적이거나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했던 곡,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이라고 생각했던 곡을 무대에서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억이 되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좋은 무대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음향적으로나 연출적으로나 더 좋은 공연을 사실 많이 본 것 같아요. 오아시스보다. 근데 라이브를 훨씬 더 잘하는 것도 많이 봤고, 연주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것도 많이 봤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힘이구나. 사람들의 너무 소중했던 순간들과 함께한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라이브로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같은 어떤 정신 상태로 빠지게 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무섭고 강력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거는 오아시스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 그냥 늘 똑같아요.
다 톤도 비슷하고 그냥 와가지고 껄렁껄렁하게 노래 부릅니다. 그게 근데 뭐 나름의 그 사람의 노력이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고 그 사람의 특징이고 그게 그 자신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수단이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오르는 것이 하여튼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사실 음악이란 거 그리고 오아시스의 노래가 저한테는 아니지만 이렇게나 인류의 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처음 이 먼 한국인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곡을 만들고 곡을 부르고 그걸 또 라이브로도 어쨌든 그 경험을 똑같이 전달할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너무 생각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은 좋은 예술작품은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동물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쫓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내기 위해서 그것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긴 하네요. 근데 여튼 동물적인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원래는 막 뭘 좀 계속 배우고 지금도 사실 배우는 걸 멈추지 못하고 있긴 한데 배우고 막 엄청 뭔가 막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더 이게 더 그럴듯하게 들리지를 뭔가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들이 종종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도 아까 말했듯이 최근에 나온 앨범들 너무 열심히 한 앨범들을 들으면서 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게? 그리고 이게 왜 그리고 이 사람의 메시지나 이 사람이 왜 안 보이지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사실 오아시스 공연 보면서 정확히 느낀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거를 동물적으로 딱 보여주기 위한 정도까지만 하는 것. 거기서 뭐 덧붙이고 뭐 더 화려하게 더 막 멋있게 뭔가를 포장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쨌든 그 취향이 아닌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라는 어떤 거에 이제 매몰되어 가지고 계속 포장하고 다듬고만 하다가는 결국 자기가 가진 진정성이라면 뭔가 오그라드는데 진정성이라면 진정성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개성 오히려 포장하고 다듬는 데 있어서 거기서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물론 포장의 방식과 다듬는 방식에 따라 개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케바케긴 하지만 근데 요즘 제가 느꼈던 불편함을 정말 정반대해서 얘기해주는 공연을 만나서 상당히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혹시 오아시스 공연 또 보러 가신 분들 있나요? 저도 뭐 인터넷에서 후기를 좀 찾아봤는데 다 너무 찐팬들의 후기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애매한 스탠스에서 본 사람들은 저 같은 걸 느꼈을지 아니면 또 그냥 아싸리 그냥 너무 좋게 느꼈는지 아니면 그래도 실망스러운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 있다면 뭐 댓글이든 DM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술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딱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적절하게? 저도 늘 어려운데 왜냐면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근데 그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를 잘 드러냈다. 더 여기서 괜히 뭘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능력. 저한테는 조금 부족한데 좀 부족한데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보는 늘 어렵고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데 그래도 저도 좀 오아시스 공연에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믹스를 이제 문소문 믹스를 이제 막 거의 마무리 작업이죠 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니까, 그리고 너무 잘 내고 싶으니까 믹스 버전을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정말 꼴리는 대로 동물적으로 그냥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 판단해서 끝내는 것과, 하나는 진짜 칼같이 해서 해보자. 근데 오아시스 공연 보고 칼같이 하는 믹스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동물적으로 좋겠다고 한 판단이 그거면 충분하다고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애쓰지 않아야겠다. 좋으면 좋은 대로 믿고 내야겠다. 아이고, 믿고 말고는 안 해서 이게 좋다라고 가스라이팅 이제 해야지. 사람들. 나쁜 생각. 오아시스한테 그런 정신을 좀 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서 지금도 믹스 작업하다가 팟캐스트 찍고 있는데, 하여튼 또 오늘도 뭐 주저리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점점 말을 막 그래도 유창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하여튼 이번 주도 함께해서 좋았고요. 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하여튼 팟캐스트 하면서 또 내가 뭔가 느낀 거를 이야기할 창구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또 누군가 계속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는 또 멋진 게스트분 모시고 오겠습니다. 누군지는 안 알려줄래요. 그래야 다음 주에 궁금해서 한 번에 더 오지 않을까요? 엔딩 음악 저번 주 어땠나요? 제가 사실 그거 약간 급하게 만든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매력 아닐까요? 그래서 요상한 기묘한 동양 느낌적으로 저희 인트로 음악도 있으니까 아우트로 음악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엔딩 음악 틀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